자, 3번 연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골이라는 것은 연한 뼈라는 뜻이죠. 물렁뼈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연골은 혈관과 림프관, 또 신경 등이 분포가 없어서 영양 공급을 할 때 혈관이나 림프관이 없기 때문에 확산에 의해서 이 연골이라는 세포는 영양을 공급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확산이라는 것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영양 물질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제 이런 확산에 의해서 이 연골에 있는 세포들에게 영양을 공급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표적인 연골 중에 유리연골이 있는데요. 유리연골은 관절연골도 유리연골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뼈와 뼈 사이를 관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관절연골이죠. 이 관절연골에 윤활막이 있죠. 왜냐하면 이 사이에는 윤활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막은 윤활막이 되겠죠. 자, 이렇게 관절연골도 연골이기 때문에 혈관이나 림프관, 자, 이런 것들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관절연골에 있는 세포들이 영양을 공급받을 때는 확산에 의해서, 자, 윤활액이라는 이러한 액체들이 있기 때문에 윤활액에 많은 농도가 많은 영양분들이 있겠죠. 이 영양분들이 이렇게 확산에 의해서 관절연골 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절연골에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윤활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탄력 연골이 있죠. 이런 탄력 연골들은 연골에 있는 막들이 있습니다. 연골에 있는 막에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탄력 연골이 귓바퀴 같은 이러한 연골이 있는데 이 연골을 덮고 있는 막에는 혈관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렇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에 의해서 연골막에 있는 혈관에서 탄력 연골에 있는 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해 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관절이 있고 이 관절 안에는 이제 윤활액이 들어있죠. 그리고 뼈 끝에는 이렇게 관절연골이 있습니다. 자, 유리연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유리처럼 투명한 연골인데 왜 이렇게 유리처럼 투명한 연골이다면요. 유리연골은 소량의 악효소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악효소묘가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주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리처럼 이렇게 맑은 연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윤활액에서 확산에 의해서 이 관절 연골에 있는 세포들에게 영양을 공급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윤활액을 싸고 있는 막이 윤활막이고요. 윤활막 바깥쪽에 있는 섬유막이 구성되어 있죠. 이 섬유막이 두꺼워진 것을 우리는 인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인대라고 하죠. 그리고 윤활막에서 이렇게 윤활액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연골에는 대표적인 게 관절연골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유리연골에는 이제 후두연골이 있다고 했는데 후두에는 연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두에 있는 연골에는 방패연골도 있고요.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랬죠. 방패연골이 있고 반지연골, 못불연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연골들은 이렇게 유리연골로 되어 있고요. 기관에 있는 연골이나 갈비에 있는 연골, 또 긴 뼈의 뼈 끝판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
청소년기에 성장판이라고 있었죠. 자, 이게 뼈고요. 이 몸통이도 뼈인데 이 부분이 연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전에는 성장판이라고 했는데 뼈 끝에 있다고 해서 뼈 끝판입니다. 이 뼈 끝판은 연골로 되어 있는데 이 연골도 유리처럼 아주 맑은 연골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후두 연골은 좀 이따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섬유 연골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악효섬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질기고 충격으로부터 강하게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흡수해주는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척추 사이 원반, 척추뼈하고 척추뼈 사이에 여기에 이렇게 척추 사이 원반이 이렇게 있죠. 자, 이 원반도 이렇게 충격으로부터 흡수해주고 완충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질긴 섬유 연골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덩 사이 원반, 이게 두덩 결합이죠. 두덩뼈하고 두덩뼈 사이에 있는 두덩 결합에 이렇게 보면, 자, 여기가 두덩뼈죠. 이 부분도 앞쪽에 있는 뼈가 두덩뼈인데 두덩뼈하고 두덩뼈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두덩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덩 결합도 섬유 연골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절 원반이 있는데요. 관절 원반은 턱관절, 자,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관절 원반들이 있었죠. 턱관절에 있는 관절 원반도 이렇게 섬유 연골로 되어 있고요. 관절 원반에는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반달 모양처럼 생긴 관절 반달도 섬유 연골이죠. 자, 그래서 관절 반달은 무릎 관절에 이렇게 있죠. 무릎 관절에 관절 반달 있고, 관절 원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턱관절에 이런 관절 원반이 있어서 섬유 연골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탄력 연골은 이제 악효섬유가 아니죠. 유리 연골은 악효섬유가 적게 분포되어 있고 섬유 연골은 질기기 때문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탄력 연골은 탄력 섬유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귓바퀴라든지, 자, 귀관이라는 것은 가운데귀와 코 인두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관이죠. 이렇게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관을 귀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귀의 구조에서 배울 텐데요. 이 귀의 구조에서 가운데 귀와 코 인두가 연결되어 있는 귀관이 바로 탄력 연골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두 연골 중에 후두 덮개 연골 있죠. 이 후두 덮개 연골도 후두 연골에 들어가는데, 자, 후두 덮개 연골은 이렇게 탄력 연골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후두 연골 중에 또 후두 덮개 연골하고 쐐기 연골, 잔뿔 연골, 자, 이런 연골들도 탄력 연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탄력 연골의 대표적인 게 후두 덮개 연골이 중요하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두에는 연골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후두 연골의 방패 연골이 앞쪽에 이렇게 방패 모양처럼 생긴 연골이 있는데요. 아담의 사과,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방패 연골이 대표적이고요. 방패 연골은 유리 연골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반지 모양처럼 생긴 동그란 반지 연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못불 연골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연골들은 다 유리 연골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관에 있는 연골들도 이렇게 유리 연골이다. 그러니까 다수가 유리 연골이고요. 자, 위쪽에 있는 후두 덮개 연골 있죠? 이 후두 덮개와 후두 덮개 연골에 가까이 있는 쐐기 모양처럼 생긴 연골과 못불 연골 위쪽에
아주 작은 잔불 연골, 이 세 개의 연골은 탄력 연골로 되어 있다. 이렇게 후두덮개에 가까이 있는 연골들은 탄력, 탄성이 있는 연골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 있는 연골들은 이렇게 유리 연골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척추뼈 사이에 있는 섬유 연골, 척추 사이 원반도 섬유 연골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골은 유리 연골, 섬유 연골, 탄력 연골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척추 사이 원반은 섬유 연골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귀관에 대한 구조를 한번 그림을 그려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귀에는 이렇게, 자, 여기 고막이 이렇게 있죠? 고막이 있고, 이쪽이 바깥귀입니다. 이쪽이 가운데 귀죠. 이쪽은 속에 있기 때문에 속귀입니다. 이 가운데 귀에 이제 이쪽이 고실이 있고요. 이 가운데 귀하고 여기 코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이 있는데, 이 관을 우리는 귀하고 코 인두하고 연결되어 있다 해서 귀관이라고 합니다. 이 귀관은 탄력섬유로 구성되어 있어서 늘어났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평상시 귀관은 이렇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귀관이 이렇게 열리면서 이렇게 압력을 조절해 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섬유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력 연골에는 이렇게 후두 덮개가 있다. 후두 덮개라는 것은 음식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입인두하고 후두인두를 통해서 식도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앞쪽에 후두는 공기가 지나가는 길인데, 만약에 음식물이 후두로 들어가면 기관지로 이렇게 허파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두 덮개가 이렇게 음식물에 의해서 딱 덮어진다. 후두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후두 덮개가 이렇게 딱 덮어지면 음식물이 이렇게 입인두, 후두인두, 식도로 이렇게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후두 덮개 연골이 이렇게 탄력 연골로 되어 있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육 조직은 세 가지 이렇게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뼈를 움직여주는 뼈대 근육과 심장을 움직여주는 심장 근육, 자, 그 다음에 소화기, 내장을 움직여주는 내장 근육이 이렇게 있죠. 세 가지 근육이 있고요. 뼈대 근육은 내가 의지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 근육이라고 하고, 심장 근육과 내장 근육은 내가 의지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불수의 근육이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뼈대 근육은 이렇게 무늬가 가로 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볼 때는 세로로 보이지만 이렇게 가로로 무늬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심장 근육도 이렇게 가로 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무늬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대 근육과 심장 근육은 공통점이 가로 무늬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장 근육은 이렇게 무늬가 없죠. 민무늬죠. 이렇게 무늬가 없기 때문에 민무늬 근육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늬가 봤을 때는 세로로 되어 있지만 가로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경조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조직이라는 것은 두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경세포라는 것은 메인이 된 세포고요. 신경악교세포는 신경세포를 옆에서 이렇게 지지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러한 악교세포가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신경세포가 주연배우라고 한다면 신경악교세포는 조연배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친구다, 서로 간의 친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세포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경계통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크게 이렇게 가지 모양처럼 생긴 가지둘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의 몸이닥에서 세포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포의 바디라고 하죠. 그리고 축삭이 있습니다. 세포체에서 길게 내려온 이런 동아줄 삭자인데요.
동아줄처럼 생겨서 축이 된다 해서 축삭이라고 하는데, 신경세포에는 크게 이렇게 되어 있고, 대표적인 게 이게 운동신경세포죠. 감각신경세포는 또 두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감각신경세포가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감각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감각신경세포는 일반 감각신경세포고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은 보통 특수감각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 후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안뜰감각, 이러한 감각들은 이렇게 극이 두 개로 되어 있고요. 두국신경세포라고 하고요. 자, 끝에는 이렇게 수용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감각신경에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용기가 이렇게 끝에가 있고요. 여기가 가지돌기가 되겠습니다. 나뭇가지처럼 보이니까 가지돌기고, 자, 여기가 세포체가 되겠죠. 자, 세포체 안에는 핵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축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축삭이 이렇게 있고 가지돌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앞쪽에 수용기가 있다면 이쪽은 가지돌기가 되겠고요. 여기는 축삭,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바로 세포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각신경세포도 있고 운동신경세포도 있고요. 이러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딱 붙어 있다. 그래서 악교라는 뜻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악교섬유에서도 이렇게 악교라는 게 굉장히 질기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질긴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악교라는 것은 풀, 접착제라는 뜻이 있는데, 이렇게 신경세포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악교세포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경악교세포는 중추신경계에 있는 악교세포도 있고 말초신경계에 있는 악교세포도 있습니다. 자, 뇌와 척수에 있는 악교세포도 있고요. 또 말초신경계에 있는 악교세포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계통에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신경조직이라는 것은 이러한 신경세포와 신경악교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경세포는 우리 몸에서 서로 소통하며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는데요. 감각신경세포는 자극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중추, 뇌와 척수에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러한 신경이고요. 또 운동신경세포는 뇌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말초로 이렇게 보내주는 신경세포를 운동신경세포고요. 감각신경세포는 자극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감각이 이렇게 뇌로 올라가고요. 또 운동신경세포를 말초로 내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운동신경은 아래로 내려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신경섬유, 또 날신경섬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초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연골로 구성된 기관은, 자, 섬유연골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게 척추뼈하고 척추뼈 사이, 자, 이게 척추 사이 원반이 있었죠. 자, 그리고 두덩뼈하고 두덩뼈 사이도 섬유연골로 되어 있었죠. 자, 두덩결합이었죠. 여기가 두덩뼈니까요. 이 부분이 두덩뼈니까 두덩결합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턱관절에 이 디스크가 관절 원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턱관절에 이런 디스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관절에는 이렇게 관절 반달로 생긴 관절 반달이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무릎관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에는 관절 원반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섬유연골로 구성된 기관은 5번 관절 원반이 되겠고요. 관절연골, 관절연골은 유리연골이었죠. 뼈 끝에, 뼈와 뼈 사이에 자, 이렇게 관절을 형성하는 연골을 우리는 관절연골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윤활막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관절연골은 유리연골이라고 했죠. 자, 갈비연골, 복장뼈하고
자, 여기에 갈비 연골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갈비뼈가 이렇게 있었죠? 자, 여기에 갈비 연골도 유리 연골이었습니다. 자, 후두 연골. 자, 후두 연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연골이 있었지만 위쪽에 있는 후두덮개 연골. 자, 여기에 후두덮개 연골은 이게 탄력이 있기 때문에 탄력 연골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두덮개 연골하고 후두덮개 연골 근처에 있는 뭐 쐐기 연골이나 잔뿔 연골은 이렇게 탄력 연골이지만 나머지는 유리 연골이었었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혈관이 발달하지 않아서 확산에 의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결합조직은 이제 결합조직이죠.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는 결합조직은 대표적인 게 연골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제 연골에도 뭐 관절 연골, 이렇게 뼈 끝에 관절 연골이 이렇게 있죠. 자, 이 관절 연골은 관절 연골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윤활액이 들어있죠. 자, 윤활액은 어디서 만들어진다면 자, 여기에 있는 윤활막에서 이 윤활막에서 윤활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윤활액을 만들어주면 여기에 있는 윤활액에는 영양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에 의해서 관절 연골로 이렇게 영양분이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산에 의해서 연골로 이렇게 이동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절 주머니라는 것은 자, 여기에 윤활액을 싸고 있는 윤활막이 있겠고요. 윤활막 바깥쪽에 섬유막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윤활막과 섬유막, 이 섬유막을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관절 주머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절 주머니가 윤활막과 섬유막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번 사람 몸에 가장 많고 코 중격이나 후두, 기관, 관절에서 볼 수 있는 연골은 자, 코 중격, 코에 있는 연골이죠. 그리고 후두에 있는 연골. 대표적인 게 이제 후두에 있는 연골에는 뭐 유리 연골도 있고 탄력 연골도 있었죠. 기관에 있는 연골은 유리 연골이죠. 자, 그리고 관절에서 볼 수 있는 연골도 관절 연골이었죠. 대표적인 게 유리 연골이죠. 그래서 유리 연골이 답이 되겠고요. 후두에 있는 연골은 유리 연골도 있고 탄력 연골도 있기 때문에 문맥을 보면서 이건 기관이나 관절 연골은 유리 연골이기 때문에 유리 연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섬유 연골에서 가장 많은 섬유는 이제 섬유 연골이기 때문에 이 섬유 연골은 아교 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콜라겐 섬유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섬유 연골은 이 아교 섬유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질기고 충격에 흡수에 굉장히 용이하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섬유 연골에는 척추뼈하고 척추뼈 사이에 있는 척추 사이 원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덩뼈하고 두덩뼈 사이에 있는 두덩결합, 관절 반달과 턱관절에 있는 관절 원반과 무릎 관절에 있는 관절 반달, 자, 이 부분도 다 이렇게 섬유 연골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섬유 연골은 아교 섬유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탄력 연골은 탄력 섬유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전기와 화학적 신호를 이용해서 자극을 전달하는 조직은 신경세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세포는 이렇게 운동신경세포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 사이에는 이렇게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틈새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게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 이렇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시냅스 사이에는 틈새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신경세포가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역치 이상, 문턱값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흥분을 하게 됩니다. 흥분을 하게 된다는 것은 신경세포에 전기가 이렇게 통한다는 말인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는 활동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정기적인 신호가 이렇게 축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 축삭 끝에 축삭 종말인데 이 끝에는 이 틈새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연결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 틈새에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분비를 해줘 가지고 이 다음 신경세포에게 신경을 전달시킵니다.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것을 우리는 화학적인 신호라고 하고요. 이렇게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정기적인 흥분에 의해서 이렇게 축삭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정기적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 신호와 화학적 신호를 이렇게 이용해서 자극을 전달하는 방식은 신경조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골의 종류 3가지가 있었죠. 유리연골, 섬유연골, 탄력연골. 자, 이 부분을 한번 구분해 보시고 대표적인 인체에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근육 조직에는 3가지가 있었죠. 뼈대근육, 심장근육, 내장근육. 자, 이 부분의 특징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 신경 조직에는 2가지 세포가 있었죠. 신경세포와 신경악엽세포가 있었는데요. 이 2가지 세포가 모여서 신경 조직을 이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